안녕하세요,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송파에 공유 오피스가 매물로 나온 게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계약까지 하려고 지금 이제 가보려고 하고요. 며칠 전에 한번 제가 갔다 와봤어요. 상당히 괜찮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오늘 다시 가려고 하는 거고, 제가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이제 매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 부동산에 공유 오피스를 시설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여러 지점들을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이번 매물은 공유 오피스로 시설이 되어져 있는 상가입니다. 근데 이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는 임차인이 운영에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어서 권리금 500만원에 이 시설을 어떻게 보면 다 던진 거예요. 500만원에 이제 넘긴 겁니다. 그래서 송파에 80평 정도 되는 공유 오피스인데 권리금 500에 이렇게 던진 물건이라고 하면 시설이 얼마나 안 좋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며칠 전에 갔다 와봤는데, 이 시설이 제 기준에서는 괜찮습니다. 괜찮고, 어떻게 보면 제가 운영하는 공유 오피스보다 오히려 시설이 더 좋은 느낌? 뭐 그런 느낌도 들 정도로 잘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가보려고 하고, 최종적으로 괜찮은 계약까지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 계약을 안 해서 촬영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가서 한번 내부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계약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계세요. 지난주 6월 5일날은 임차인분하고 건물 관리자분하고 이제 만나서 월세 금액적인 부분을 이제 미팅을 진행을 한 거고, 오늘은 6월 12일인데 오늘 이제 계약을 합니다. 오늘 계약금만 넣고 이제 잔금은 7월 1일 날짜로 이제 잔금을 치르고, 영업은 7월부터 저희가 영업하는 걸로 이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공유 오피스 송파점이 우연치 않게 정말로 그냥 갑자기 생겨버렸어요. 현재 상황은 수익이 나는 구조는 아니에요. 뭐 한 60% 정도가 상주 사무실로 입주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가격도 이제 이런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도 막 너무 저렴하게 받지 않나,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비상주도 마케팅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들어오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하고 관리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는 뭐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위치는 이제 송파하고 방이동에 위치해 있고, 몽촌 토성역하고 한 200m 정도 거리에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위치는 매우 좋은 위치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 개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전용이 이제 80평 정도 되는데 80평이었다. 월세가 이제 530만원, 이제 기본 관리비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라서 이제 관리비 포함된 걸 감안하면 보통 80평 정도 되면 관리비가 50만원 이상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한 450에서 500 정도가 월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평당 대략 한 6만원 정도 금액에 여기를 임차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수익이 안 나는 사업장을 인수하게 되면 대부분 살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도 이제 수익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뭐 거의 제가 무권리로 사실 받은 상황이고, 보증금이나 이런 거 제하고 나면 제가 드리는 돈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제 받을 돈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살릴 수 있을지 뭐 사실 뭐 저도 좀 의문이 들긴 해요.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계속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지금 계약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 공유 오피스를 앞으로 이제 살리는 게 제 임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들어가서 시설 보수는 일부는 할 건데 최대한 비용을 거의 안 들이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비용 투자만으로 이 공유 오피스를 한번 살려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런 과정들, 그리고 이 만실이 되는 그런 과정들, 만실이 채울 수 있을지 뭐 저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앞으로 한번 촬영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하러 저는 출발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쭉 공유 오피스.
그 전번에 드렸잖아요. 그 표를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게 제가 헷갈려가지고. 그게 제가 없어가지고 여거 거를 싹 뽑아서 네. 제가 이게 왜냐면 예전 거를 제가 안 뽑은 게 많아서 네네. 다 찾아야 돼요 지금.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체크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 네. 되는 거라서. 아, 여기는 1000짜리가 들어가 있네요, 책상이. 아까 그 천세 좀 작다고 안 하세요? 여기는 근데 이제 1200짜리가 이렇게 안 들어가요. 이 기둥 때문에. 그러네. 이것 때문에. 오케이. 여기도 1000짜리가 2개 들어가 있네요. 맞아요. 이게 모양이 이게 조금 아쉽네. 하시면 1200짜리는 한 10개 정도 구매하시면 넉넉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뭐 1200짜리 얼마 안 상판만 하니까. 구할 수 있으면 구하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 있잖아요. 지금 똑같거든요. 똑같네요, 여기도. 1200짜리 2개 들어가거든요. 이쪽은. 책꽂이도 충분히 들어가고요. 이런 책꽂이는 많지 않아요. 2개인가. 이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은 책꽂이 한 3개, 이런 책꽂이 2개. 여기는 오, 크네, 여기는. 이런 것들은 그냥 일부러 한 곳에 모아놨어요. 각 방마다 공실에 있긴 있는데 네. 그냥 쓰실 것 같아서. 아, 다 5인실이구나, 여기는. 여기 5인이에요. 원래는 이제 그때 보여드렸다시피 네. 이렇게 수납장이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돼요. 좀 더 넓게 뒷공간 필요 없이 있는데 그게 훨씬 이게 기본 사이즈예요. 저희 2인실이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붙박이가 여기까지 깊이거든요. 여기 책상은 작지만 그 안에 공간이 있어서 PC랑 다 들어가요. 여기는 회의실. 이쪽은 아까 그 본 거랑 모양이 똑같아요. 2개 큰 방. 1인실인데 제일 큰 방. 그리고 인포메이션 뒷방이 큰데 네. 그 책상 1400짜리 들어가 있거든요. 책꽂이요. 제가 쓰려고 만들었는데 네네. 지금 웹툰 작가 분이 쓰셔가지고 네네. 보여드렸어. 그 방이 이 방보다 약간 작긴 한데 공간으로는 훨씬 좋아요. 네. 나머지는 그대로 모니터는 기본 2인실이에요? 네 층. 철이 2개 들어있네요. 예, 이게 기본이에요. 네 층. 그러니까 이게 기본 3인실인데 네. 예, 기본은 원래 이 기둥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공간이 좀 더 넓은데 네. 이거를 이제 4인까지 만들었거든요. 저는 여기 3개 붙박이로 그냥 짜놨어요. 안녕하세요,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7월 2일날 송파점을 이제 잔금을 치르고 이제 드디어 이 송파점을 제가 운영을 지금 이제 합니다. 7월 6일 오늘이 이제 토요일인데 인수인계를 이제 어느 정도 받고 정리를 어느 정도는 이제 다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공실이 조금 많았어요. 중간에 또 이제 계약하고 나서 잔금 치르는 기간 동안 나간 업체들도 있고 해서 공실도 많았고 제가 꼼꼼하게 좀 살펴보지 않다 보니까 생각보다 월세가 너무 적게 나온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됐고 이대로 지금 운영을 하다가는 한 달에 한 200에서 300 정도의 적자가 이제 발생하는 현재 구조로 지금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달에 여기가 이제 고정 비용이 한 600에서 700 정도가 지금 나와요. 지금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근데 지금 매출 자료를 지금 넘겨받고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좀 계산을 다 해보니까 매출이 현재 한 400 정도가 나옵니다. 상주에서. 그래서 지금 이대로 운영을 하다가는 매달 이제 한 200-300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이제 놓여져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많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위치는 기가 막히게 좋아요. 걸어서 이제 2개의 역을 이제 갈 수가 있고 방이동 먹자골목도 도보를 한 2-3분 정도면 갑니다. 유동인구 자체도 엄청나게 많은 자리예요. 근데 공실이 현재 이제 반이 넘고 이제 적자가 여기서 난다는 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뭐 그런 저는 이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문제점들만 보완을 하면 충분히 이제 만실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판단이 들고 수익 개선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이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여기 공실 반이 넘어가는 이유가 이제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제점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공실이 저는 발생을 하는 구조였다라고 제가 가보니까 저는 이제 판단이 이제 됐고 그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청결 상태가 매우 안 좋아요.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져 있어요. 제가 어저께 가가지고 어느 정도 청소도 다 해놓고 뺄 거 다 빼고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고 왔고 오늘 다시 가서 구체적으로 조금 어떻게 할지 계획도 조금 세우고 다시 정리도 하는 뭐 그런 시간을 또 가지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일단 송파점 다시 갈 거고요. 한번 송파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도착했습니다. 2층에 이제 위치한 공유 오피스고, 이쪽이 제가 지금 인수한 송파에 있는 공유 오피스. 여기 이제 필라테스 운영하는 곳이고, 이쪽은 병원이 있습니다. 워낙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냥 교체했어요. 한번 제가 이번에 인수한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 송파점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전용 평수가 이제 80평 정도 되는 공유 오피스고요. 전통적인 소호 사무실입니다. 이런 방식은 예전부터 많이 해왔던 이제 공사 방식이고, 대부분 이제 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입구에 인포메이션이 하나 정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예전에 이제 많이 공사를 했던,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운영을 해왔던 이제 공유 오피스인데, 요즘 트렌드는 아니에요. 뭐 일부 공간들이 조금, 공용 공간들이 조금 더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공사를 한 건 아니고, 전체가 다 사무실로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쭉 가면 좌측 사무실, 다 사무실이에요. 그냥 여기도 이쪽이 사무실, 이쪽은 이제 벽이고요. 여기도 이쪽이 좌우측으로 해서 이제 사무실로 되어져 있는 이제 공유 오피스고, 번호판도 없어가지고 어저께 다 갖다 붙였어요. 이런 식으로 34개의 룸이 있는 공유 오피스입니다. 개선해야 될 상황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였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포메이션이에요. 오자마자 항상 대표님이 앉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들어오면 인사하고, 뭐 여기 입주사분들이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도와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해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굳이 이 공간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필요 없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과감하게 어저께 일부 철거를 했습니다. 일부 철거를 했고, 이 공간에 뭐 어떤 걸 놓을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우지는 않았는데, 이 공간을 일단은 철거를 할 거고요. 그럼 이곳이 이제 냉난방기 켜는 곳인데, 여기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만 냉난방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도 엄청난 문제였다고 판단이 돼요. 이 냉난방이 6시 이후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건데, 냉난방이 안 된다? 그러면 입주하는데 분명히 걸림돌이 될 거고, 입주하신 분들도 그런 냉난방 때문에 퇴실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저는 앞으로 계획은 그냥 24시간이나 아니면 오전 8시부터 저녁 밤 12시까지는 그냥 틀어놓는 방식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요. 그 복도는 페인트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인트로 다 되어져 있고, 페인트 상태는 좋아요. 이런 데도 이제 페인트고, 이쪽도 이제 페인트로 되어 있고, 기존에 있던 상호명이 이제 붙어져 있었는데 떼버리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만 페인트로 다시 한번 칠해주면 깨끗해질 것 같고, 포인트적인 부분만 페인트로 같이 칠해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전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가장 많이 했던 게 6인치 매입등이에요. 6인치로 쭉 달려져 있고, 요즘은 이제 6인치로 안 하고 보통 4인치로 많이 하거든요. 이런 이제 천장 같은 경우에는 4인치로 하게 되면 공사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4인치로 바꿀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건 6인치를 그대로 유지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회의실인데 넓어요. 이 정도면 한 6인 정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의자가 일단은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냥 깔끔한 의자를 좀 갖다 놔야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광고할 때도 사진 찍었을 때 전혀 이쁘게 나오지가 않아요. 저희 창고에 의자 많으니까 좀 이쁜 걸로 해가지고 그냥 갖다 놓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여기 룸을 이제 보게 되면 정리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임대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손님한테 보여줄 때 이 룸 자체가 깨끗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정리가 전혀 안 돼 있으면 와서 아무리 공간이 좋아도 임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어느 정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책상이 이게 1000짜리거든요. 저것도 1000, 이것도 1000, 얘는 1200짜리. 근데 중요한 게 요즘 공유 오피스에서는 1000짜리 안 써요. 1000짜리 안 쓰고 보통 1200이나 1400이나 조금 더 큰 데 쓰는 데는 1600까지 써요. 근데 지금 1000짜리를 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공실이 있는데 분명히 협조를 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여기도 1000짜리 2개가 있는데 이거를 아무리 그래도 한 1200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공간을 보고 1200을 할지 1400을 할지 결정해가지고 최소 1200이나 1400은 돼야 된다는 판단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책상이 다 1000이나 800이나 이런 상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저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해서 앞으로 이제 교체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분리수거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엄청나게 지저분했어요. 인수하자마자 여기에 있는 입주사분들이 먼저 이제 제가 연락을 이제 다 드렸는데,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분리수거장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해서 어제 정리를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불이 안 들어왔어요. 항상 이런, 지금 이거 지금 화면에는 밝게 나오는데 어두워요. 여성분들이 오면 제가 볼 때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전등을 제가 달아서 이렇게 이제 불이 나오게끔 일단 세팅을 했고, 청소를 다 한 겁니다. 청소를 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전에 상태는 여기 내려가면 여기 지금 화면상이 안 당기는데 이런 식이었어요. 자, 이런 식. 근데 깨끗하게는 어느 정도 만들어 놨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정리를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있으니까 입주사분들이 분리수거 하는데도 불편을 겪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정리를 이제 앞으로 할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 바닥이 데코 타일이나 뭐 타일 이런 게 아니고 카페트예요. 카페트다 보니까 여기서 한 7, 8년 정도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카페트에서 올라오는 약간 그 냄새가 있어요. 이 냄새도 있고, 여기에서 한번 회의실인데 오물이 한번 떨어졌다고 해요. 여기 위에 오수관이 지나가나 봐요. 떨어져가지고 보시면 이 얼룩이 있죠. 이런 식으로 냉난방기를 안 켰을 때 여기에서 특유의 오물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오물이 있었던 자리라서 그냥 청소를 그냥 개별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카페트 청소는, 평당 카페트 청소는 한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여기 공용 부분만 한다고 하면 뭐 많지는 않으니까 뭐 한 3, 40만 원이면 충분히 카페트 청소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도 카페트 청소는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판단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 방이 뭐냐면 옛날에 카페였어요. 여기가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 공간은 임대를 하는 방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대를 하는 방이었는데, 전 주인분이 워낙 공실이 50% 이상이 나오고 계속 이제 적자가 나니까 이 공간을 한 뭐 2년 전에 이 공간을 이제 카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커피라든지, 커피도 드리는 게 아니고 캡슐도 가지고 와야 돼요. 이런 것들만 이제 제공을 했던 건데, 제가 여기 와서 며칠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이 공간은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다. 이걸 만들어 놨다고 해서 임대가 더 잘 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이 공간은 과감하게 정리를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임대를 그냥 줄 거고요. 전 주인분은 이제 더 터서 카페 공간을 좀 더 확장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 공간을 오히려 사무실로 임대를 하고 이 전체 금액에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판단을 해서 책정을 해서 임대를 하는 게 여기 계신 분들한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공간은 외부로 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할 예정이긴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도어락 있잖아요. 이 도어락 같은 경우에는 이건 잘 돼요. 이렇게 좀 이쁘진 않은데 이 도어락 이건 잘 됩니다. 근데 문제가 어떤 거냐면 이 도어락 이게 안 돼요. 잘. 손 갖다 대고 아무리 해도 안 눌려져요. 제가 오시는 분들 몇 번 지금 테스트를 해봤는데, 대부분 이제 한 3번, 4번 해야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익숙해지고 이거를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어락이 꽤 오래된 도어락이고, 이 도어락이 한 6개, 7개 정도 있는데, 이 도어락은 그냥 교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입주사분들 뭐 오셔가지고 비밀번호 제대로 안 눌러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불편할 것 같고, 이게 한 7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도어락 이런 걸로 교체하면 개당 5만원 밖에 안 하니까 도어락은 다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인수하자마자 전화를 제가 2통을 받았는데 지금 인수한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2통을 받았는데 2통이 뭐냐, 자, 인터넷이 자꾸 끊긴답니다. 전 주인분께 전화를 하니까 인터넷에 있는 전원을 껐다 키래요. 그래서 전체 전원을 여기 있는 거를 공유기를 뺐다가 한 1분 있다. 근데 저는 여기 출근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원도 현재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이 전원을 뺐다가 다시 키니까 다시 또 돼요.
이런 과정을 2번이나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나타나나 봐요. 그리고 여기 인터넷 자체는 100메가고 100메가보다는 기가로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는 100메가에서 기가로 변경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와이파이도 제가 다 테스트 해보니까 방마다 안 잡혀요. 제대로 빠르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는 와이파이 공사를 개별적으로, 와이파이 공사가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 하는데 여기에 한 링 2개 정도, 1개나 2개, 여기에도 1개, 여기 메인 쪽에 공유기가 2개가 있으니까 거기서 잡아주는 게 있을 거고, 그러니까 무선 와이파이가 한 4개 정도는 들어가지고 메인에서 또 하나 쏴주고, 이렇게 해야지 와이파이도 빵빵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인터넷이거든요. 인터넷이 자꾸 끊기고 안 되면 사용하는 분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한 시설 보수는 무조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사실 큰 문제가, 아무리 이런 시설 보수를 다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마케팅이거든요. 이거 아무리 깔끔하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좋은 조건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마케팅이 안 되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공유 오피스는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필요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이 노출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 분들이 보고 찾아올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대로 놔뒀을 때는 적자가 200-300 정도 나는 매장이었는데, 제가 시설 보수를 한 200-300 들여서 하고 마케팅을 하게 되면 전 충분히 여기 한 3개월 이내에 만실로 다 돌릴 수 있다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 들고, 비상주까지 추가 매출이 일어난다고 하면 적자가 200-300 나오는 매장에서 저는 몇 개월, 한 5개월, 6개월 정도 지나면 충분히 700에서 800 정도 순이익이 나는 매장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듭니다. 지금 적자가 나고 있긴 한데, 이제 앞으로 변화되는 과정들을 이제 영상으로 제가 담아서 한번 보여서 이제 계속 공유를 할 거고요. 여기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변화되는 과정들을 제 영상으로 한번 담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비즈니스 파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유 오피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적자가 나고 있는 그 영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무권리에 여기를 인수를 했는데 적자는 아닐 줄 알았는데 막상 운영을 하고 보니까 한 2-3주 됐거든요. 근데 이대로 가다가는 적자다라는 지금 판단이 되고, 그래서 변화를 좀 줬고요. 최소의 비용으로 이제 변화를 줬고, 앞으로 이제 운영 방향을 좀 이제 바꿔서 이제 운영을 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지금 조금 했고, 지금 50% 정도는 채워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기존에 계약했던 분들이 가격대가 워낙 낮게 계약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이 50%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적자가 발생되는 구조예요. 한번 올라가서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금을 이제 거의 최소화했고, 주말에 제가 직접 했습니다. 직접 했고, 비용은 거의 안 들어갔어요. 입구 쪽에 보시면 이쪽도 변화를 좀 줬는데, 원래는 안개시트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거 다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도어락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래됐고 해가지고 그냥 제가 쿠팡에서 5만원짜리 주문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입구 쪽에는 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고 답답했었거든요.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 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좀 뭔가 변한 것 같죠? 자, 보시면 원래는 여기 입구에 인포메이션이 있었는데, 여기는 기존에 이제 운영자분이 여기서 손님 응대를 하고 운영을 다 했던 장소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필요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냥 철거를 직접 다 했고요. 누구나 앉아서 그래도 좀 쉼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소파 같은 경우에는 당근에서 6만원에 이제 주문을 했고, 이건 무료 나눔 받았고, 카페트는 이제 와이프가 주문을 해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사용자분들이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여기 현재 와서 제가 근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이제 매니저가 파악을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여러 상황들을 이제 바탕으로 변화를 계속 줘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가구들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좀 되어져 있었긴 했는데, 제가 밑에 있는 이런 가구도 당근에서 10만원 10만원짜리 주문을 했어요. 중고로 이제 2개를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고, 이쪽 공간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커피나 이제 이런 것들, 제빙기 이런 식으로 놨고, 이쪽 공간에는 컴퓨터나 뭐 프린트 팩스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6시가 되면 딱 꺼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유롭게
누구나 켜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 방을 키면 누가 어떤 방으로 들어가는지 다 이제 고지를 해드렸고, 이거는 자율적으로 이제 킬 수 있게끔 세팅을 다 해놨고, 저녁 9시가 되면 자동으로 꺼지게끔 예약을 그렇게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9시 이후에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켜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자율화 시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컴플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좋아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냉난방이 밤에도 할 수 있으니까 기존에는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줬고, 그럼 저쪽은 이제 카페 공간이었는데 그냥 사무실로 다 바꿨습니다. 바꿨고, 여기는 이제 페인트를 원래 파란색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 3개 부분만 그냥 화이트 하얀색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칠해놨고, 책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800, 1000, 1200 이 3가지 타입을 썼는데 800은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1000은 일부만 남겨놓고 1000도 다 버리고 다 이런 식으로 해서 1200짜리로 그냥 변경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비용이 조금 들어갔는데, 이 비용이 책상하고 의자도 몇 개만 변경을 하다 보니까 한 150만원 정도 이제 투자를 했고, 여기도 이제 1200짜리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1400이나 1600짜리를 넣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비용 차이는 거의 안 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요 큰 방 말고 작은 방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조금 1200을 말고 1400을 2개 놨을 때는 2개가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1200으로 해서 전체를 거의 통일하다시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회의실 의자도 너무 지저분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창고에서 갖고 있는 요거를 그냥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뭐 새 거는 아니고 다 중고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보다는 좀 더 깔끔해진 뭐 그런 느낌은 있고요.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무선으로 각 라인당 다 이런 식으로 링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와이파이가 잘 안 됐거든요. 어느 곳에서나 와이파이가 다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해놨고,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각 방에서 100메가를 사용할 수 있게끔 기존에 이 인터넷이 들어왔는데 기가로 모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가로 돼 있어서 인터넷 속도도 실제로 진짜 정말로 빨라져서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 카페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여기 회의실 같은 경우 오물이 여기서 천장에서 누수가 돼가지고 오염이 상당히 많이 돼 있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전체를 그럼 카페트 청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해서 카페트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청소보다는 카페트는 교환하기가 쉬워요. 그냥 구매만 해서 똑같은 카페트를 제가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띄기만 하면 되거든요. 다시 붙이면 돼요. 그냥 밑에 본드가 있어가지고 이게 7, 8년 됐는데도 본드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떼어서 그대로 붙였는데 이게 박스당 한 평 조금 넘는 양이 한 박스인데, 여기 요거 교체하는데 한 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기준으로 해서 한 박스당 4만원이에요. 여기를 그냥 박스를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5박스 20만원씩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교체를 했는데, 회의실에서 냄새가 났거든요, 정말로. 근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깨끗해졌습니다.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깨끗하게 지금 청결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조명도 4만원인가 인터넷에 주문해가지고 직접 달았습니다. 그래서 선 연결해가지고 달아놨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영업을 하고 지금 한지 한 2주 3주 정도 됐는데, 사실 그 이후부터 이제 마케팅에 사실 집중을 하고 있는 조금 상황이고요. 마케팅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이렇게 변화를 줘도 임대가 맞춰지는 것 자체가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공유오피스는 마케팅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케팅이 안 되면 내가 아무리 공간을 잘 꾸며놨어도 임차가 맞춰지는 게 늦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케팅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케팅 안 하면 이대로 가면 적자예요. 적자고, 제가 할 수 있는 마케팅은 뭐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구글이나 뭐 여러 군데 지금 다 시도를 해볼 지금 생각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솔직히 재미도 있습니다. 누구는 이 공간을 필요가 없어서 버린 건데 저는 좋다고 그냥 무권리로 받은 거잖아요. 저는 좋다고 받았어요. 사실 여기는 제가 인수할 당시에 100% 저는 확신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인수하고 3개월 안에는 제가 만실로 돌릴 수 있다, 이런 100% 확신을 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진짜 3개월 동안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는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진짜 뭐 채울 수도 있고 못 채울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 확신인 거지, 뭐 실제로는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채워나가는 과정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2주 3주 됐는데 사실 몇 군데 채워넣긴 했어요. 근데 3개월 안에 과연 만실을 채울 수 있을까? 한번 제가 매달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공실이 해결되는지 이런 과정들을 보여드릴 거고, 후반은 당연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당연히 알고 있었고 지금 제가 그 과정을 느끼고 있고 지금 노력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만 지나가면 매달 저한테 들어오는 수익, 어떤 그 열매가 꾸준히 나올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사실 좀 즐기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도전하는 과정을 계속 제가 올려서 이렇게 과정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폐업하려고 하는 가게를 무권리로 인수를 받았고요. 그대로 만약에 유지를 했다고 하면 아마도 지금 적자였을 겁니다. 제가 이 공유오피스를 인수한 지 이제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만신이 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비상주도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서 첫 달부터 수익이 나는 그런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 폐업 직전의 공유오피스를 어떻게 해서 살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순이익이나 매출은 얼마나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공유오피스를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공짜로 얻었습니다. 무권리로 인수받은 거고요. 이 무권리로 이제 제가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 전에 운영하던 전 주인분께서 운영 상황이 어떻게 보면 거의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전 주인분께서는 던진 물건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 받은 거고 그걸 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가 월세가 530이 나가요. 부가세 이제 별도고 관리비가 한 돈 1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하면 한 600만 원 중반대가 가만히 있어도 나가는 뭐 그런 상황인 공유오피스입니다. 처음 인수받았을 때는 상주 사무실은 반 이상이 이제 공실인 상황이었고 인수한 지 며칠 만에 쭈루루루 한 4개 호실이 나갔어요. 주인이 바뀌어서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타이밍이 그래서 쭉 이제 4팀이 나갔고, 그러니까 인수하자마자 34개 호실 중에서 20개가 넘게 공실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100% 적자인 상황이에요. 저는 직원도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고정비용 650만원보다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몇백은 무조건 손해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수하자마자 몇 가지 변화를 당연히 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당연히 주었고, 그렇게 실행을 하니까 첫 달 매출이 한 1,400 정도가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순이익을 보면 한 500 정도 순이익이 나왔고요. 두 번째 달은 아마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만약 변화를 주지 않았다고 하면 예상 매출이 처음에는 500이었어요. 그 전에 인수했을 당시 그대로 갔다고 하면 변화를 주니까 500에서 1,400으로 매출이 변화가 된 겁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이제 변화를 준 거는 첫 번째가 청소.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안 돼 있었어요. 임대하는 공간은 저는 깨끗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건데 제가 인수받았을 때는 내가 입주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청결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청소였고, 교체할 건 교체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모든 공간을 청결하게 이제 만들어놨고, 직원도 구해서 항상 청결 상태를 유지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놔서 어떤 문제가 또 있다고 하면 빠르게 대응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첫 번째로 한 건데 가장 기본이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부터 그냥 바로 진행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냉난방 시스템 변화를 주었어요. 여기 인수한 곳이 중앙 냉난방식인데 메인에서 딱 틀어주면 각 방으로 이제 공급이 되는 뭐 이런 방식입니다. 제가 인수하기 전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만 냉난방 공급이 됐고, 그 이후에는 관리자한테 전화를 해서 비용을 더 추가적으로 납부하거나 해야지만 냉난방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걸 제가 바꿨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사용자가 새벽이라도 있으면 냉난방이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전기요금이 더 들어갈 수는 있는데 사용자분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개선을 했고, 이거는 요즘 공유오피스는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공유오피스보다 더 좋게 한 게 아니고 비슷하게 맞춰서 이렇게 시스템을 개선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했고, 세 번째는 이제 인포메이션을 없앴어요. 자, 이 공간이 저는 답답했어요. 그래서 워낙 이제 면적이 80평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딱 마주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관리자가 항상 예전에는 이제 뭐 응대도 하고 관리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관리자는 관리실을 만들어서 내부로 룸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놨고, 이 인포메이션 공간은 여기다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쇼파를 넣어서 개방감 있게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가끔씩 이제 가서 보면 사용하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방감도 확실히 있어졌고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놨고요. 네 번째는 이제 800짜리 책상이 많았어요. 여기 800하고 1000짜리가 많았는데 이제 800짜리는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800짜리를 1200으로 변경을 했어요. 사실 1200으로 변경을 한다고 해서 주변 공유오피스보다 더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1200은 어딜 가나 요즘 다 쓰기 때문에 더 좋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800짜리를 지금까지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다른 공유오피스보다 없게 그렇게 운영을 했던 거죠. 그래서 800짜리 다 버리고 1200짜리로 변경을 해서 다른 공유오피스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게라도 가자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한 거고요. 5번째는 이제 인터넷이 여기가 100메가였어요. 이거를 이제 기가로 변경했습니다. 이거는 기가로 변경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요즘은 다 기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00메가짜리를 기가로 변경을 했고, 와이파이가 안 잡히는 그 존이 많았어요. 그래서 와이파이 공사를 다시 해가지고 어느 곳에 가나 와이파이가 잘 터지게끔, 랜선 연결 안 해도 그냥 노트북으로 해서 작업이 다 가능하게끔 그런 이제 와이파이 작업을 다 해놨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가장 기본인 작업인데 이게 안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작업까지 다 했고요.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게 인수한 공간 변화를 줬잖아요. 그 여기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을 했어요. 많이 온라인에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네이버 키워드, 그 다음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광고, 이 3가지만 딱 했습니다. 다른 거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는 거, 이 3가지만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한 지 1달 반 정도가 지난 지금 상주 사무실은 이번 달 안에는 만실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비상주 사무실도 꾸준하게 매출이 이제 올라가고 있어서 1차 한 2-3달 후에 목표 순이익이 월 1,000만 원인데 아마도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는 순이익이 더 커질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어지는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좀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누가 해도 잘 되는 공유오피스입니다. 여기는 진짜 열심히만 하면 누가 해도 만실 채울 수 있는 그런 공유오피스예요. 왜냐면 위치가 너무 좋고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자체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누가 해도 흑자가 나는 그런 공유오피스였는데, 제가 조금 운이 좋아서 온라인에 나온 매물을 그냥 보자마자 올라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바로 봤고요. 바로 현장에 바로 총파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고 괜찮다는 판단을 했어요. 적자에서 흑자로 충분히 전환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해서 제가 그냥 고민 없이 바로 하겠다고 이 대표님한테 전달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운이 좋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이거 제가 못 봤잖아요. 다른 분이 인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운이 진짜 좋았다는 거. 근데 이 운이라는 것도 내가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잡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도 많이 했어요. 만약에 제가 보증금도 없었다고 하면, 보증금 1억이나 되거든요. 만약에 그 보증금이 없었다고 하면 당연히 못했을 거고요. 아니면 제가 경험이 없어서 확신이 없었다고 하면 이 우물쭈물하다가 다른 사람이 잡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운이라는 것은 갑자기 막 떨어지는 건 아니고, 나한테 왔을 때 내가 그걸 잡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확신, 경험, 그리고 어떤 결단력, 이런 것들이 합쳐져야지 나한테 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면 운이라는 거는 막 계속 지나간다고 해요. 내가 몰라서 못 잡는 거지. 그러니까 준비가 항상 되어져 있어야 되고, 왔을 때 그걸 잡는 사람이 저는 승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좀 운이 좋았던 그런 공유오피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 송파점, 제가 무권리로 인수해서 1달 반이 지난 지금 상황을 이제 말씀드렸고, 무권리로 제가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나름 성공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3달 후에도 과연 운영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운영 상황을 봐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에는 동작점 오픈하는 곳 있잖아요. 오픈하자마자 단 한 사람도 찾지 않아서 공실이었던, 전체가 다 공실이었고 문의조차 별로 없었던 그런 이제 동작점 공유오피스가 있는데, 거기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는 거기 동작점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